예, 오늘은 광고 대행사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대행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광고 산업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산업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광고에 대한 조성기관이 있어요. 이 조성기관이라는 게 바로 광고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 제작과 관련된 광고회사, 그리고 매체사, 그리고 미디어 에이전시, 조사회사, 광고 제작사와 같은 조성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 광고회사에서 직접 모든 광고를 다 제작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CF 같은 경우에는 광고 제작 회사들이 또 별도로 있어서 제작은 광고 제작사에서 맡아서 하고, 기획하고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내용은 광고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체사는 이제 방송국, 신문사, 뭐 잡지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디어 에이전시는 이제 매체 대행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미디어 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회사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리서치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와 관련된 통제 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정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율규제기구, 그다음에 압력단체, 뭐 광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라고 얘기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있겠죠. 이게 전부 이제 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 광고주, 광고 관련된 조성기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광고 산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광고 산업은 굉장히 많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또 일반 광고 대행사 말고 또 개별적인 전문 광고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만 전문적으로 하던가, 또 제작만 전문적으로 하던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종합 광고 대행사라는 곳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소규모의 전문적인 광고 대행사들도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의 이제 조직과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광고 대행사의 시작이라는 것은 뉴욕에서 1875년에 제이 월터 톰슨과 N.W. 아이어라는 사람들이 최초의 광고 대행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이 월터 톰슨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고요. N.W. 아이어라는 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광고 대행사가 이제 제이 월터 톰슨, JWT, NWA라는 광고 대행사가 처음으로 뉴욕에서 설립이 됐다. 초창기에 이들 광고 대행사는 광고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광고의 지면을 사서 그 산 지면들을 광고주한테 되파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스페이스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광고의 카피를 직접 제작하고 또 광고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총괄해서 대행하는 풀 서비스 에이전시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신문의 지면을, 광고 지면을 미리 사서 그 지면을 다시 이제 광고주가 원하면 파는 매체 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카피도 제작하고 그리고 광고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 광고, 종합광고 대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NWIO라는 그 회사가 광고 지면 가격에서 12.5%, 그러니까 뭐 광고 지면을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거기다가 112만 5천 원으로 광고주에게 대판다라는 거예요. 12.5%의 커미션이라는 거를 받고 광고를 대파는 그런 제도가 시작됐다. 그래서 커미션 제도가 확립되고 나서 광고 대행사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광고 대행사의 주된 수입은 매체를 대행하면서 받는 피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광고 제작해서 제작비도 좀 받지요. 하지만 광고 제작비는 그냥 광고 만드는데 거의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뭐 이윤을 남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체 대행, 뭐 방송 광고를 파는 그 대행하는 거, 신문 광고 대행하는 거, 잡지 광고 대행하는 거, 또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체 대행으로 사실은 광고 대행사가 돈을 버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우선 광고 대행사라는 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 TV나 영화 같은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광고 대행사의 그 설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일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광고 대행사가 뭐 하는 데냐? 하나의 독립된 기업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안에는 창작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계획하고 제작해서 광고 매체에 게재 또는 방송토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을 찾고 있는 기업체, 즉 광고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대행을 해주는 것, 대신 일을 해주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기업체라는 건 일반적인 그 기업에서 하는 일들, 는 다 거기서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총무다, 뭐 관리 이런 거, 인사 이런 거 다 하죠. 하지만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매체 또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서 또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고 대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광고주나 매체 또는 광고물 제작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독립된 기업체로서 따로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죠.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에서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광고 대행사로 키워왔죠. 그 외에 롯데그룹도 있었고, 뭐 롯데그룹도 있고, LG그룹은 근데 한참 전에 광고 대행사를 팔았어요, 외국계 기업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광고주가 사실은 광고 대행사를 소유한 곳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독립된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독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견해를 제공해 주는 거다. 사실은 그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광고 대행사는 이제 보통 그룹 계열사로 돼 있고 하우스 에이전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완전히 별도로 독립적으로 광고 대행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독립된 독립 광고 대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광고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므로 광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주의 성장과 번영을 돕기 위해 광고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업의 그런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네 회사가 광고 대행사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려서 사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광고 대행사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광고 대행이에요. 그래서 광고 기획, 제작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작가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술가이며 또 쇼 비즈니스맨이며 시장 및 소비자 분석가이며 매체 분석가이며 제품 계획, 작성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는 일들의 특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고 아주 일의 성격도 아니 틀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과 기능을 보면 이제 뭐 이거 여기 이제 이 장표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종합 광고 대행사일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이사 CEO가 있고요. 그 CEO 밑에 관리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관리 조직이다라고 얘기하죠. 인사, 재무, 격리, 총무 이러한 스텝 조직이 다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광고 대행사에서 인원이 많은 파트가 바로 광고 기획 파트입니다.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다라고 얘기를 하죠. A2라고 표기를 해요. 요즘은 AP라고도 하고요. 어카운트 플래너. 그래서 광고 기획하는 A가 마케팅 플래닝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라서 AP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광고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는 이제 디자인, 카피라이터, 그 다음에 영상 제작을 하는 CF,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그 제작 쪽에 디자이너들, 카피라이터, 그 다음에 CF, 감독들, 조감독들이 다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로모션 기능을 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게 종합 광고 대행사인 경우에 그래요. 이벤트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고 광고주의 신제품 출시 이벤트 그리고 뭐 어떤 판촉 행사 이런 것들을 또 맡아서 그런 것들을 프로모션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직도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 꽤 큰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마케팅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체도 중요하죠. 매체가 바로 광고주가 뭐 CF를 만들었다면 TV 프로그램에 어디에 자기네 광고를 걸어야 하는지를 또 계획을 하고 매체 대행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조직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종합 광고 대행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는 뭐 광고 기획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광고 기획과 제작 기능만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광고 기획과 제작과 매체까지. 보통 광고 대행사라면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 조직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거나 프로모션 또 기능을 하는 조직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기획과 제작, 매체 이 세 가지의 기능은 메인으로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오히려 한 2000년도 지나면서 이렇게 종합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획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또 독립된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카피라이터들이 만든 카피만 전문적으로 써주는 회사도 있고요. 또 디자이너들이 모여있는 디자인 전문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만 하는 또 광고 제작 기능만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를 촬영하는 그런 프로덕션을 별도로 또 독립된 기능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대행사, 이 종합광고대행사는 사실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우스 에이전시 중에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광고대행사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다 군소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규모가 작은. 이게 바로 이제 광고대행사의 조직과 기능이에요. 이 광고대행사의 조직별로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A.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다. 사실은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다라는 것은 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그 계정을 실행하는 그 회계 어카운트를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카운트 서비스, 레프리젠테이티브, 뭐 컨택맨 이게 이제 광고주와 광고회사 간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락병 역할을 하는 것도 이 A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의 대표자, 그러니까 광고대행사를 대표해서 A하고 광고주의 광고 담당자하고 서로 일을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의 핵심 기능이 바로 A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대행사의 꽃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사실은 A가 굉장히 잡다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광고 기획하고 전략 짜고 그런 것만 정말 할 수 있다면 좀 더 전문적인 일이 될 텐데 그 외에도 정말 광고주한테 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광고주한테 전화 거는 일이 A의 첫 번째 일이에요. 광고주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주가 그리고 오늘 뭐 시키실 일은 무엇인지 시키실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광고주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다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들을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일같이 광고주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또 광고주가 전화해서 또 뭐 이러고저거 뭐 부탁할 거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면 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무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뭐 야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휴일 근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 A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격도 좋아야 됩니다. 광고주가 사실은 자기네 무슨 어떤 하위 조직에 있는 사람을 부리듯이 부리기 때문에 광고주의 그 기분에 맞춰야 되고, 광고주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한들. 정말 저는 A는 안 했지만 광고 대행사에 있으면서 마케터로서 A하고 같이 광고주한테 많이 가는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터라고 그러는데, 마케터는 대접을 받아요. 오히려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궁금한 거를 해결해 주니까. 그건 뒤에서 또 마케터 얘기가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뭐 말 그대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각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합니다. 디자인 전문가.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 또 프로덕트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등이 있는데 주로 그래픽 디자이너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일에 속한다.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 광고 시각 효과, 그죠? 또 캐릭터 개발, 뛰어난 디자이너의 재능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각 기업, 뭐 기업 내부에도 또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고요. 광고에서 프로덕션 매체사에도 이 분야에 탤런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그만큼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디자이너가 매우 또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우도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아주 높아지고 있고, 디자이너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피라이터. 역시 또 이것도 그 크리에이티브의 핵심이 또 카피를 쓰는 사람이죠. 카피. 여러분들이 뭐 광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 카피라이터들이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헤드 카피, 바디 카피라고 해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 글 이런 거 다 카피라이터가 만듭니다. 제품 설명에 대한 것도 카피라이터가 다 만들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헤드 카피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 짧은 한마디가 정말 광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잘 기억시켜 놓는 카피 하나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트 디렉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협력해서 광고를 만드는 문장 담당의 전문가다. 여기에 이제 설명해 놓은 건 아주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단순히 광고 문안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 디렉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협력해서 광고의 아이디어를 내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표현 전략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 마케팅 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광고 문안을 만들 때도 역시 인쇄 광고와 전파 광고로 나누어지고, 인쇄 광고 문안을 만드는 사람이 보통 그 협의의 카피라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 광고의 경우는 CM 라이터 또는 커머셜 라이터라고 얘기한다.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카피라이터가 양쪽 일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카피라이터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대행사 출신들은 다 알겠지만, 그 유명한 그 카피를 남기게 되면 그건 굉장히 오래 남고,
그런 카피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명카피라이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하고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 그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바로 제일기획에서 여성 최초의 임원을 지냈던 부서장까지 지내고 지금은 그 서울의 강남 선능력 바로 앞에다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최이나 책방이라고. 최이나 씨가 바로 그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예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근무를 좀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아주 소녀 같은 스타일의 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문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카피를 남겼어요. 프로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 그분이 그 제1기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여자들은 승진을 안 시키고 남자들만 시킨다고 해서 자기 동기들은 다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계속 대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3, 4년을 승진을 안 시켜서 회사에다가 사표를 냅니다. 나 이런 남녀차별하는 회사는 못 다니겠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갑니다. 근데 3년인가 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제1기획에서 다시 그 최이나 씨를 불러드려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대우도 굉장히 좋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사람들로 팀도 꾸려주겠다라고 해서 여자들만 가지고 아예 한 팀을 만들어요. 여자 A, 여자 그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막 이렇게 해갖고 최이나 팀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일을 잘 하셨죠. 아무튼 일화도 굉장히 많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최이나 책방의 지금은 대표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신문 기사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그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 또 제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라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CF 감독이에요. 감독 역할을 하는, 그죠? 프로듀서니까. 방송에서 프로듀서 하는 거를 연출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광고 연출하는 사람들이 PD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직접 그 광고 제작은 잘 안 해요. 예전에는 자체에서 광고 제작도 하기도 했어요. 큰 광고 대행사에서는. 근데 점점 더 이제 아예 광고 제작 일은 전문 프로덕션에다가 맡기고 기획하는 일까지, 그죠? 기획,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 하는 것까지만 전부 이 PD 파트에서 일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물론 그 CF 감독하고 다 모든 지시를 하는 쪽이 이제 대행사의 PD라고 보시면 되고, 모델, 설정부터 이런 거 다 광고주랑 협의하는 것도 PD들이 하는 거고요. 그 모든 제작 스케줄 결정하는 것도 이 PD가 다 합니다. 제작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그 TV CF를 제작할 때 모든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게 PD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 파트가 있죠. 미디어 플래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매체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래닝에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라는 얘기 점점 더 이제 과학적으로 미디어 플래닝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광고주한테 쓰게 만드는 게 바로 매체니까요. 뭐 TV에 얼마에 광고비를 쓰고, 신문에 얼마를 쓰고, 잡지에 얼마를 쓰고, 뭐 인터넷 광고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직접 하는 게 매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SP는 말 그대로 세일즈 프로모션이에요. 판촉이죠. 아까 프로모션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에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는 프로모터들이 있어요. 판촉, 판매 촉진의 수단과 행위를 얘기한다. SP 기능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주 대형 광고 대행사들이 갖추고 있는 거고, 이 역시도 프로모션 전문 기획사들이 또 별도로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와는 별도로 판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개 광고를 할 때 특히 프로모션 쪽에서 또 5개 광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련된 그런 전략도 짜고요. 하여튼 이런 기능이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 이 PR은 보통 그 광고와는 별도로 P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프로모션인데, 일반적인 프로모션보다는 신문에 기사화 시켜서 광고하는 별개의 어떤 알리는, 홍보를 하는 그런 쪽이 바로 P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PR, 이거 프로모션이 아니라 사실은 퍼블리시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퍼블리시티 또 홍보 대행사라는 것도 요즘은 또 별도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 PR 쪽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 이건 말 그대로 마케팅 파트인데, 사실은 광고 대행사에서 직접 마케팅 조사를 수행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리서치 회사의 조사 일을 수행시켜서 그 조사 결과를 받은 이후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마케팅 파트의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리서치 회사에 있을 때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리서치 회사의 조사 일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서 진행을 시키고, 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그때부터 마케팅 전략을 짜는 일을 하는 게 마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랙티브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쌍방향 통신을 의미하는 게 인터랙티브죠. 그래서 뉴미디어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분야가 바로 이제 인터넷 광고, 그죠? 이거는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런 생겨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는 이제 기존의 인쇄 광고나 전파 광고하고 달리 인터넷 광고를 한다는 것은 인터넷 광고 효과를 바로바로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접촉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하고 고객의 프로파일을 파악해내고 그런 고객과의 접촉이 가능한 그런 파트가 바로 인터랙티브 기능을 하는 파트다. 쌍방향 통신을 의미하고 인터넷 광고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퍼링, 매니지먼트, 여기는 이제 뭐 전사, 트랜스퍼링이라는 게 이제 인쇄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쇄, 그라비아 인쇄, 뭐 평판 인쇄, 동판 인쇄, 제작 재판 과정의 한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쇄 기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인쇄를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어떤 전문가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까지 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쇄 광고도 이제 제작 파트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디자이너가 그런 기능도 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스텝 조직 얘기한 대로 인사총무, 회계 그런 것들이 다 이 관리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광고 대행사의 어떤 그 조직과 그 유형별 기능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광고 대행사의 유형도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 서비스 에이전시가 종합 광고 대행사예요. 이거는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그래서 하우스 에이전시를 얘기하죠. 인하우스 에이전시. 그 다음에 또 독립 광고 대행사 중에도 종합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뭐 웰컴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종합 광고 대행사였어요. 웰컴. 그리고 예전에 웰컴 이전에 거선이라는 회사가 또 그런 종합 광고 대행사의 역할을 했었고요. 하여튼 몇몇 그 독립 광고 대행사이면서 종합 광고 대행사로 한참 성장했다가 큰 광고주가 빠져나가면 좀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인력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곳은 그 모 기업이 있는, 그래서 대부분 그룹사들이 이런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을 갖고 있었죠.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롯데그룹의 대웅기획, 예전에 혜태그룹이라고 있을 때 혜태가 이제 망하기 전에 혜태그룹 내에도 있었고요. 하나그룹이 3위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한컴이라고 했고요. 제가 그 하나그룹 광고 계열사에 또 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광고 대행사를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문 회사를 이제 크리에이티브 부티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고 제작과 관련된 기능이 주도로 이루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능만 하는 부티크. 그 다음에 매체 구매 회사, 미디어 바잉 에이전시. 마찬가지로 그 처음에 광고 대행사가 광고 지면을 미리 사놓고 있다가 자기네가 되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된 광고의 매체의 지면이나 프로그램들을 미리 자기네가 사가지고 되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이제 매체 구매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신문 방송보다는 어떤 뭐 5개 광고의 위치를 자기네가 미리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또 그곳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이 매체 구매 회사와 거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구에 있는 야구장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5개 광고 전문 또 대행사들이 또 다 있어요. 아무튼 이 매체 구매 회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체 유형별 기능을 또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도 제가 지금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광고 대행이다. 매체 대행이다. 광고 기획 전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광고 제작, 그래서 CF를 주로 영상을 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래픽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프로덕션이다 그러면 그건 주로 이제 광고 CF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 영역별로 그런 광고 제작 전문 회사들이 있고요. 온라인 제작은 뭐 인터넷 광고가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온라인 제작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됐고, 뭐 광고 사진 스튜디오, 그다음에 CI 기업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CI 그룹 이미지, 기업 이미지 광고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또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제작 전문 회사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바로 이제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마케팅 계획, 마케팅 플랜, 리서치는 또 요새 별도로 조사회사에서 한다 그랬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 그래서 광고 대행사의 마케팅 파트에서는 주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라는 얘기를 쓰는 경우고,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리서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광고 관련된 작업은 사실은 마케팅 전략부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환경 조사부터 해가지고 환경 분석부터 해서 마케팅 최종적인 전략이 나와야 광고 기획 전략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넘어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나와야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퍼블릭 릴레이션, PR, 퍼블리서치라고 하는 것들, 홍보 관련된 일, SP, 판촉, 프로모션, 이벤트, 스페이스 디자인. 스페이스 디자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광고주다 그러면 그 백화점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또 컨설팅을 해주고, 또 그거와 관련된 일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전시회, 각 기업들이 뭐 어디서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그런 부스부터 디자인까지 그런 것들을 또 다 해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인쇄, 이건 이제 제작 쪽에, 디자인 쪽에 관련된 거, 재판,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제작 쪽의 디자인 파트에서 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여러 가지 사보 제작도 대신해주는 일도 있고요. 근데 사보 제작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제품 관련된 브로셔나 카탈로그 이런 것도 만들고, 리플렛 전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해주는 인쇄 기능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죠. 물론 다 전문 그 제작 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지만 기획 쪽을 광고 대행사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뭐 주요 광고 대행사라고 한다면 지금 또 새로운 광고 대행사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뭐 제일 국내에서 큰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하는 게 이노오션이죠.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가 이노오션. TBWA 코리아라는 회사는 사실은 SK에서 만든 TBWA가 원래 그 전신이 태광 멀티헤드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TBWA에다가 팔은 겁니다. 그래서 TBWA 코리아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HS 에드가 LG 에드가 이제 팔리면서 이름을 바꾼 거고요. 롯데그룹의 대형기획, 오리콤이라는 또 광고 대행사는 두산그룹에 속해 있는 거고요. 웰콤, 이게 독립광고 대행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데고요. 뭐 덴츠미디어 코리아, 뭐 이렇게 그 주된 광고 기업들이 있고요. 유니기획은 일동제약에서 또 만든 하우스 에이전시예요. 그다음에 코마코가 아마 그 신한은행 계열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다음에 농심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농심기획, 유니버설 맥켄 코리아는 사실은 그 예전에 혜태그룹, 혜태라는 기업 속에 속해 있던 그 회사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외국계 광고 대행사로 바뀐 거고요. 한컴이 이제 하나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그 다음 메이트 커뮤니케이션, 그래프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독립 광고 대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광고 대행사 쪽은 제가 요새 광고 대행사에 대한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다 광고 대행사 퇴직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최근 현황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면 또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그 광고 대행사의 그 광고 관련된 저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널의 항상 뒤쪽에 이런 광고 대행사의 순위들이 쫙 나오고 무슨 일들을 하는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 광고 대행, 제작, 서비스, 인쇄, 온라인 이런 식으로 쫙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위별로 되어 있는, 지금 국내 한 202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아마 2, 3년 전에 정리해 놓은 건데 최근에 또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아마 계속 바뀌는 군소 회사들이 꽤 많아요. 광고 유관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뒷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맞이 다 하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